제 친구가 시골집에서 부모님 일을 돕다가 경운기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운기 짐칸 뒤에 노인분들이 탑승하고 계셨어요. 사고가 나면서 경운기가 2m 아래 수로로 전복됐고 짐칸에 탑승하고 있던 분들은 경운기에 깔려 무려 5분이나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다고 합니다. 또 차도 아닌 경운기 사고고 농로에서 난 사고라 친구의 과실이 크게 잡힌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떡합니까? 지금 너무 큰 사고가 났네요. 큰일 났습니다. 일단 이게 도로가 아니고 농로에서 차량과 경운기가 사고가 난 건데 농로도 도로교통법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리고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그리고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가 있고요.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도로교통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상에서 차량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를 입거나 재물의 손괴를 한 경우에 해당되면 교통사고에 이제 포함될 수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법률적으로는 좀 견해가 갈릴 수가 있는데 경운기를 이제 운송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즉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에는 교통수단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경운기 본연의 역할, 논이나 밭을 갈고 있는 경우라든지 이항기나 탈곡기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농기계로만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사고가 나더라도 사실 교통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견해가 일단은 좀 다수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경우도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잘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사고 경위,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는지 자세히 지금 써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경운기 운전자, 차량 운전자 간에 일어난 사고고요. 지금 5분이나 사망을 한 굉장히 큰 사고인데 이렇게 되면 이 전복사고, 경운기가 전복됐잖아요. 전복사고를 유발한 이 차량 운전자에게 큰 과실이 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 지금 SNS 상담 내용에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진 없죠, 않아요. 자세히. 근데 아마도 농로라고 하면 추측상 상당히 넓은 도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히, 두 대가 지나가기는 어렵죠. 그렇죠. 되게 좁은 도로에서 차량이 지나가다가 경운기가 전복될 정도로 났단 말이죠. 그러면 추측건대는 만약에 좀 거기서 세게 달리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차량이 이제 좀 경운기랑 차가 2대 다니긴 좀 어렵지만 조금 넓은 도로에서 가다가 뭔가 좀 살짝 부딪혀가 뒤로 넘어졌다든지 그러다가 이제 굴러가지고 전복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구체적으로 아무래도 상황 파악을 봐야 되겠지만 차량 운전자한테 좀 더 과실이 많이 잡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운기 아시겠지만 사실 운전 조작법이 되게 좀 어렵거든요. 좀 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운전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농로라고 하지만 농로의 경우에는 차량이 그거를 봐서 주의 깊게 좀 서야 되고 하는 주의무가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 실질적으로 사고의 추측 내용을 봐서라도 그 농로에서 상당히 과속을 하기는 좀 그렇고 가다가 좀 부딪혀서 피하거나 부딪히다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껴가려고 하다 보니까 농로가 전복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아무래도 만약에 차량이 그대로 서 있는 상태에서 경운기가 피하려고 하다 전복됐다고 하면 그 경우까지 차량 운전자한테 모든 과실이 크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과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리하게 지나가려고 하다가 쳤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차량의 과실이 좀 크게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저희한테 좀 저 경위를 자세히 써주시지는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를 가정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과실 비율을 조금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운기 적재함에 제가 알기로 원래 사람이 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좀 승객 5분이 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좀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사망하신 분들께도 과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조심스럽게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 또한 경운기는 농기계에 해당되지만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기계로 도로 위를 운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 농로에서 이동을 위한 목적으로 만약에 탑승을 하고 계셨다면 차대차 사고로 봐서 이제 교통사고에 해당이 되고 인명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제 실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정하거든요. 그때 이제 탑승상의 과실이라든지 호의동승 여부, 그러니까 사실 차주가 아닌 분들도 많이 타고 계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따져가지고 일정 부분 과실상계가 되실 수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인명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상담자님 차량 같은 경우에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이 기본적으로 돼 있으셔야 하는 상황이고요. 네,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어쨌든 사람들이 타고 있으면 어떤 이동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괜찮겠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지금 농번기잖아요. 이제 농일을 하시다 보면 뭐 새참도 드시고 뭐 막걸리나 이런 것도 한잔 하시고 하시긴 하시는데 요 상태에서 경운기나 콤바인 이런 거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뭐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건설기계 예. 이렇게 됐는데 뭐 농기계라든지 컴바인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상 예. 농기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경운기를 타서 뭐 음주를 했다고 해서 음주 단속의 대상이거나 그렇게 되진 않아요. 다만 도로에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행을 하다가 네. 교통수단을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네. 도로교통법상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서 경운기로 막 도망간다 그러면 네. 그것도 뺑소니로 처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경기도 사실 위험하기 때문에 네. 술 먹은 상태에서 운전하시는 건 되게 조심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경기 자체가 네. 좀 운전하기가 되게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군요. 경운기를 저 운전해본 적은 없지만 이게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음주를 하시고 운전하시더라도 사고만 안 나면 일단 지금 그렇죠. 법상으로는 지금 괜찮다. 법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의 친구분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참고하셔서 잘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